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고도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네. 안 보이죠? 화면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스탠다드 아웃 라스베가스 특집인가요? 네, 특집이죠. 네. 오늘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약간 돌아가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였나요? 해야죠. 해야죠. 얼굴도 나온다고요. 이거 술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왜요? 뭐 어때요? 우리 19금 이런 거 아닌데? 지상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뭘요? 술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너무 네, 너무 네, 방송이라고 네,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래요? 트위치에서 짜증 나. 유튜브예요. 우리 19금인가? 그럼 술 내려놔요. 먹지만 안 해도 저희 콜라 마셨어요. 콜라 건강한 개발 문화. 네. 콜라 올려놔요. 해주세요. 여기 소개. 저요? 네. 여기 보고. 네. 안 보고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조화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뱅크샐러드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컬리에서 물류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주석입니다. 네. 사실 오늘 공개 방송 한다고 야심차게 공개 방송이라는 이름을 걸었는데 딱 두 분 신청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방금 나와서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된 건가요, 낙교님? 제가 속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사장님이 미리 아니, 계획을 뭘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사장님이에요. 아침에 갑자기 공개 오늘 방송 아침에. 하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계획이 없어서 빨리 올리려고 그랬는데 네. 키노트랑 겹쳐서 맞아. 키노트 시간에 올리면 이건 사람들 100% 못 본다 그래서 또 늦게 올리고 딱 묻히니까. 네. 내가 하자고 계획이 좀 없죠. 그렇죠.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래 우리도 이거 좋은 거 장비도 하나 샀는데 맞아요. 사셨죠. 이거 좋은 마이크 꽂을 수 있는데 계획이 없어서 마이크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기계만 있고 네, 기계만 있고. 기계는 가져오신 거예요, 한국에서? 아니요 여기서 산 거예요. 원래 여기 와서 네. 이게 한국에서 직전에 사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가서 사자 전화를 했어요. 샵에. 그러니까 지금 매일. 없대요. 매일 하니까 지금 없대요. 그래서 입고가 근데 2주간 걸린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메일이 와서 지금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사겠다고 해서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마이크를 안 가고. 지금 본인이 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모든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 영상도 매일 나오니까 제가 이제. 매일 제가 보냈고요. 직접 샵에 사세요. 가서 제가 네. 아까 사실 이거 직전까지도 한 오후 3시까지도 마이크 찾아보세요. 여기 대여해보세요. 여기. 무슨 다 저한테 말이에요. 시키- 찾아보세요. 너가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하자고 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하자고 안 했는데. 스티디엄 마이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티를 쓰고 있기 1, 때문에. 2화 때 느낌으로. 네. 그 가운데 있는. 네. 이거는 백업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녹음하러 가죠. 애초에 팟캐스트 이걸로만 하려고 가져왔던 거예요. 네. 저랑 낙교님 둘이 있을 줄 알고 그냥 조그만하게. 요새 다른 마이크 쓰세요, 그럼? 네, 저희는 이제 그 당근마켓 조그만한 1인실이 있거든요. 전화룸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약간 저희가 점유. 임차 점유? 무단 점유죠, 사실.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당근마켓 대표님 감사합니다. 취하셨나? 항상 네. 우선 저희 리인벤트 왔으니까 네. 리인벤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키노트 이야기 먼저 할까요? 아니면 오신 이야기 먼저 할까요? 뭐 가볍게 오신 얘기부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선 저랑 이렇게 셋은 좀 미리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에 목요일에 출발했죠. 한국에서. 목요일에 출발해서 미국에 목요일에 도착했고 샌프란에 있다가 조금 놀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고요. 샌프란 떠올리면- 지금 네. 샌프란에서 못 넘어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왜요? 폭설이 내려. 눈폭풍 때문에. 네. 눈폭풍 그게 제가 어떻게 넘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네. 샌프란에 있을 때 1박 2일로 요세미티 들어가서 잘라 그랬어요. 네. 근데 예약을 사실 하루 전까지 예약 안 하고 있다가 예약을 해야지 하고 사이트에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눈폭풍 주의보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세미티 전에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10년 전에. 이거 눈폭풍 있을 때 가면 절대 안 된다. 네. 요세미티.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놀다가 왔는데 바람이 세고 그래서 그때 비 오면서 사실 비행기가 연착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연착된 비행기로 어떻게 보면 저희 온 거고 그 그때 이후에 엄청 지금 심하지 폭설이 내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항되고. 저희 때는 바람이 엄청 심하진 않았고 처음에는
그 다른 데를 잘 몰라서 뭐 킬로미터로 보는 게 있고 미터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태풍 얘기할 때 다 미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마일이잖아요. 네. 해서 변환해 보니까 태풍 수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뜰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이 왔는데 아마 지금 눈 내리고 해서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샌프란에서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네 처음에 저희는 라스베가스 왔다가 샌프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아 진짜? 다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 알라스카 비행이라고 그걸 탔는데 이제 오 짱이 짱. 그게 애초에 저희가 여기 라스베가스 왕복이라서 네. 샌프란 왕복을 다시 끄는 건데 아, 그게 가격은 이제 $20 정도 하는데 완전 $20? 아니 $200. 아, $200, $200 제가 너무 싸게 했나. 깜짝이야. 아니, 우버 타고 저기 왔다 갔다 20대. 그러니까 일단 $200 정도에 왕복했는데 비행기 엄청 깔끔하고 좋아요. 우선 앞뒤가 넓고 좌석이 얇은데 위에 스크린이 없어요. 대신 거기에 아이패드랑 아이폰을 거치할 수 있고 여기 USB가 있고 여기 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좋았어요 시설이. 온도는 알라스카 온도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여기 알라스카 이것도가 돼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더워서 내가 덥긴 덥네요. 알라스카 항공을 타고 갔다가 가는데 낙교님 이제 올 때 비즈니스를 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왜냐면 4만 원인가만 더 내면 비즈니스를 좀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4달러. 40달러. 아니 알라스카에 그 프리미엄 좌석이 있어요. 걔가 $15를 내면 업그레이드 해주거든요. 그 앞에서 약간 좀 4인치가 더 넓은 좌석 그런 거 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전 했고 옆에 있는 분도 같이 했어요. 다른 분이 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체크인 하다가 뭐뭐 누르더니 자기는 비즈니스가 아니지 거기서 퍼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퍼스트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근데 3만 원이에요. $30. 근데 진짜 그 앞에 2개씩 있는 좌석 그 자리 주더라고요. 근데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냥 네, 넓기만 해. 좋아요. 아니에요. 그 대한항공의 그 비즈니스급은 아니에요. 아,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건 비행기가 자리가 되게 작아요? 크니까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비행기. 엄청 작은 비행기. 통로 하나짜리. 국내선이니까. 근데 국내선도 비즈니스 하면 30만 원 넘게 주고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원래 엄청 원래 비싸요. 비싸요. 네. 여기는 5만 원 내고 그 정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200에 수화물 추가로 보내는 게 아 맞아. 별도 요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갈 때는 그냥 $30 안 내고 그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네. 갔는데 올 때는 $30를 냈는데 그 $30 낼 비용이면 퍼스트 클래스는 수화물이 2개 공짜인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걸 알았으면 퍼스트 클래스 하지. 네. 근데 저는 냈습니다. 전 3만 원 냈습니다. 잘하셨네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저는 냈고 안 내셨고. 안 낸 건 아니고 안 받았어요. 아니, 아마 안낸 특별 거는- 할인해준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왔어요. 겨울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왔거든요. 저도 목요일 날 출발했는데 오히려 출발할 때보다 시간이 좀 앞서게 왔는데 하여튼 금요일 날 도착해서 저는 바로 라스베가스 와서 토요일 일요일은 좀 관광이나 여기 주변 돌아보고 저희도 뭐 주변 한번 온 적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그랜드 캐니언이나 그런 데는 딱히 안 가고 그냥 쇼핑 정도만. 이번이 두 번째신 거예요? 네네. 리인벤트만. 리인벤트로 온 건 아니었어요. 저번에 온 건 관광이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봐가지고 그럼 뭐 거의 지리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질이 많이 익숙하긴 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금요일날 밤 비행기로 오후 비행기로 출발해서 LA로 들어왔어요. 저는 LA 들어와서 거기서 이틀 정도 묵고 하루는 거기서 호텔에서 묵고 그다음에 하루는 서부의 그 사막 쪽에 잠깐 이렇게 구경을 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라스베가스로 넘어갔거든요. 네. 되게 사막은 되게 생경한 그 풍경이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차로 이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버스 타고 이제 거의 한 4시간 실려서 여기가 사막이다 하고 가서 떨궈주고 모하비 뭐 하나요? 사방에서 뭐 하나요? 사막에서 사막 구경하시고 바위가 이렇게 생겼으면 있더라 바위 구경하고. 근데 바위가 되게 이제 화감이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단층이 일어난 다음에 그 위에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둥글게 깎이는 그런 지대여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 누가 딱딱딱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바위가 막 생겼고 그 다음에 위에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그래서 되게 그 지역이 되게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네. 모하브 가신 거예요? 네, 모하비 갔었어요. 모하비하고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라고 네. 쪽 LA 쪽에 있는 예, 가까운, 거기 유명하다고. 예, 거기 밤에 가면 엄청 예쁘다고 그러던데. 그렇더라고요. 예, 밤에 가니까 별이 네. 진짜 잘 보이고. 근데 무엇보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그런 지형이 없잖아요. 그쵸. 저 끝까지 지평선이 그쵸. 이제 막 보여주는 그런
톰키 노래에도 나오는 그 지평선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거잖아요. 그 애니메이터가 뭔가 그리기 귀찮아서 건물을 하나도 안 그리는 거 사실은 진짜로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리 달려도 저 멀리 있는 산이 가까워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네. 있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그쯤 지나가다가 이제 그 좀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 촬영장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진짜 범죄자들이 도망오면 못 잡겠구나 하고 브레이킹 배드라는 그쵸. 미드 보면은 사막 한가운데 이제 버스 캠핑카 갖다 놓고 거기서 막 마약 만들잖아요. 정말 타고난 장소 선택이구나. 뭐 약간 위험한 걸 배우신 것 같은데. 미드가 갑자기 이해되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사막 한가운데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도 안 터지고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되게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제일 좀 요번 일정 관련해서 제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요.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네. 고생하실 예정. 제가 유튜브에서 어제 잠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퉁치고 넘어갔는데 근데 저희는 그 리인벤트 참석이 회사에 연락이 온 게 10일 전이었어요. 행사 시작 10일 전 거의 그쯤 완전 지난주. 10일 전 아니지만 그러니까 회사 내에 이제 갈 사람을 부랴부랴 물어보고 어떻게 저는 손을 들어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늦으니까 예약도 다 늦고 했잖아요. 일단 비행기가 LA나 샌프란 가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놀룰루를 경유해서 제가 태평양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지금 라스베가스로 왔고요. 일단 호놀룰루는 짐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비행기에서 짐을 찾아서 갖고 와서 두 번째 비행기로 다시 밀어 넣습니다. 미국이 기본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요? 저희 샌프란 갈아탈 때도 그랬어요. 원래 미국은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오토 트랜스퍼 같은 네. 그런 거. 보안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가방을 찾는다는 게 컨베이어 벨트도 없고 그냥 벨트 들어가가지고 벨트 벨트는 있어요. 벨트는 있어서 그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원래는 이제 오토 트랜지션을 하거든요. 목적지까지 짐을 보내주는데 네. 그거는 안 해주고 그래서 그걸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에 셔틀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냥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해서 걸어가서 한 영상 26도 정도 되는 따뜻한 날씨에 하와이 공기를 직접 한 체험하고 5분 정도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터미널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놀룰루에서 여기 왔는데 라스베가스 도착해서 이제 무슨 터미널로 가서 짐을 찾아라. 네 짐은 다른 터미널에 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터미널과 다른 터미널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길래 쫓아갔어요. 트램을 타더라고요. 트램을 타고 갔죠. 갔는데 저희는 분명히 25번, 26번 벨트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4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벨트가. 알고 봤더니 이제 터미널을 잘못 온 거죠, 저희가. 트램을 타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트램을 타거나 했어야 되는데 또 이제 거기서 또 셔틀을 타고 다른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같이 한국에서 오신 분은 저 포함해서 3분이에요. 남자 2분, 여성 1분이신데 이제 방이 그렇게 해서 2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렇게 호텔 바우처에는 적혀 있기를 퀸 사이즈 베드가 2개 있다. 적혀 있었어요. 저희 이제 호텔이 이제 이 근처에 없어 트럼프 호텔이라고 약간 한 15분 정도 걸어서 떨어진 거기에 자리가 잡긴 했고 갔는데 방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베드가 킹 사이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한 5초 정도 망설이다가 서로 쳐다보면서 전화해야겠죠? 이제 원래 그 저희가 처음 할당받았던 침실이랑 거기는 카우치가 있는 방이 그러니까 거실 같은 곳이 따로 있고 안에 들어가면 되게 고급이다. 베드룸이 있고 옆에 이제 또 욕조 있는 그 베드룸이 있고 그리고 베스룸이 2개였어요. 거의 디럭스 스위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이기는 한데 참 아까운데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바꿔달라고 연락하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딱 도착했더니 그게 월요일 새벽 3시. 네, 월요일 새벽 3시. 어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네, 정확히 어제입니다. 어제 그렇게 잠이 들고 이제 다행히 오전 세션은 뭐 딱히 특별하지 않아서 저희 이제 그 리셉션 4시 오후 4시니까 엑스포랑 리셉션 맞춰서 가자 해서 오전에는 뭐 베스트바이 들러서 쇼핑하고 생각보다 싸지 않아서 별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교님이 저한테 오더를 내리신 이 새로운 저희 장비, 장비. 믹스프리 3 어디 가서 요거를 사오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연락을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LA 그 여기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메일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네도 오더를 해놓기는 했대요. 왜냐면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니까. 그런데 페덱스로 보내주지만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게 이제 오늘 도착했다. 그러니까 혹시 살 마음이 있으면 올래?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창고형 스토어였어요. 그래서 그냥 리테일 스토어, 그러니까 소매점이 아니고 도매점 같은 느낌이었고 들어가서는 이제 딱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그거 믹스프리 주문했다면지? 그래서 맞다고 어떻게 알았지? 바로 이제 주문할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이런 거를 사갈 네, 사람도 없고 그런 동양인은 없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창고형 스토어니까 차들이 잘 안 다니는 엄청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행히 저희 미국 동료가 한 분 저희 같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 다른 방에. 그래서 그분이 차를 가져오셔서 그분 차로 베스트바이 갔다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 샵에 들러서 갔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좀 힘들게 하시고 네. 어제 저녁에 저희 방에서 주무셨어요. 네. 어제 이제 그러고 네. 엑스포를 이제 잘 참여하고 이게 있는데 이제 낙교님이 오늘은 저희 방으로 저녁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녹음을 하는 네. 항상 단정형이고 어떤 때가 딱 걸려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지금 아직 안 얘기하는 네, 뭐 그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와서 녹화도 하고 뭐 잠도 여기서 자고 네, 그랬습니다. 본의 아니게 외박을 첫날부터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라스베가스. 아직도 하나 있잖아요. 뭐요? 그리고 이제 등록할 때 얘기 해주셨나요? 등록을 하는데 이걸 받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이제 등록다에 갔는데 제 이름으로 누가 이미 등록을 한 거예요. ODK의 김승호. 그래서 저 ODK 소속이니까 ODK 김승호 나다.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을 딱 이런 아이디 카드를 하나 딱 보여주시더니 제 사진이랑 다른 사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너 못 줘. 그래서 난 어떡하지? 그랬더니 헬프데스크로 가래요. 그래서 또 거기서 한 2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헬프데스크에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드문드문 저기에 누군가가 내 아이디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막 그래서 이름이 같은데 아마 다른 회사에서 온 분이 착각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더니 여권이랑 조회해보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거를 받아서 하여튼 볼 때 막상 여권을 보면서 제대로 안 보고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 분들한테 몇 명 더 그랬대요. 아는 분들도 보면 회사 이름이 달라. 딴 사람이 보더니 이분이 이 회사 이직하셨나? 아예 이름도 약간 비슷한데 다른 분이 가져가서 그 회사 분 거를 이게 차고 계신 분도 있고 이게 호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약번호도 없고 그냥 여권이랑 정 이렇게 하면 그 예약번호 찾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라 약간 허접하지 않나. 참고로 애플은 WWDC 갔을 때 애들 엄청 깐깐하거든요. 여권 막 확인하고 이름 다르면 주지도 않는데. 이름은 같잖아요. 이름도 같았어요. 저는. 여기는 이름도 다른 회사 분이랑. 그럼 그 사람은 그 ODK 회사 이름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 회사 이름이 약자로 이건가 하면서 얼굴도 본인 얼굴은 그분 사진이죠. 또 왜요? 그분 사진이요? 왜냐면 리인벤트는 참고로 얼굴 등록으로 안 하잖아요. 미리 사진, 등록하라 사진,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하면 현장에서 찍어서 찍어주는구나. 저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이패드로 찍어. 까만 바탕에 애가 얼굴 보일 때 말 때. 네. 저는 이걸 미리 등록해놨거든요. 중요해 보이는 그분은 그 사진이 나와 있겠죠. 아니에요. 근데 그 아니에요? 아이디를 보여줬다니까요. 그 직원이. 근데 거기서 현장에서 찍은 거지. 얼굴이 다르니까. 프린트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 너 아니니까 너 못 줘. 이렇게. 그분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아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래서 새로 찍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네. 참, 네. 힘겹게 그렇게 등록을 하고. 우여곡절이 많으시네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와서 오늘은 이제 메인 키노트 했잖아요. 네. 키노트 이야기 좀 해보죠. 중요한 거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 사실 어제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이제 유튜브로 제가 계속 찍고 있는데 저녁에
볼 거 없었어요. 아, 그래요? 보셨죠? 먼데이 아니, 저 나이트 어제 드라이브. 나이트도 안 갔었어요. 탁월한 선택이죠. 12시까지는 짱것도 안 해가지고 아 발표했는데도 별거 없고. 아직 보셨어요? 소동님? 아니요 저도 그냥 지쳐 있었어요 그냥. 우리만 고생했네. 아 그러니까 일요일 매드니스 나이트 그것도 가셨어요? 그것도 갔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뭐 없어가지고. 또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되게 듣긴 했는데 해서 사실 오늘도 약간 진짜 별거 발표할 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나 옛날에 비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각자 마음에 들었던 거나 뭐 이런 거 하나씩? 두 분 다 백엔드식인가요? 백엔드 저는 뭐 물류? 아무거나 다 네. 해야 되는 걸 해야 돼 하는. 앞부분이 주로 이제 백엔드 관련 기술들이 많이 네.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EKS 온 파게이트? 네. 그게 조금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으로만 봤는데 그게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약간 데이터 쪽 얘기도 많고 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긴 지금 했어요. 회사에서 EKS 쓰시나요 지금? EKS로 마이그레이션 중이라서 조금 더 아, 관심이 있어요. 원래는 그냥 그러네. KOPS 사용해서 예. 운영 중이거든요. 지금 클러스터는 어떻게 얼마나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나? 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뭐 공개하셔도 되는 이제. 선에서 직접 네, 판단하셔서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네. 안 하시잖아요. 아 근데 뭐 그래도 인스턴스 사양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 그냥 그렇죠. 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7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운영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쵸. EKS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이던 차에 음. 이제 파게이트로도 EKS 돌릴 수 있어 하니까 그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 키노트 자체는 못 봐가지고 제가 네. 혹시 보신 분이 예, 전 저도 봤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봐셔서 제일 잘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라이브로. 그냥 공개했다는 얘기밖에 없잖아. 뭐요? 본인 꿈에 관심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진짜 방송 끄면 막 말 많이 저희 회사에도 그 EKS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마르코. 네. 마르코가 이제 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희 맨 뒤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이전 서비스 나왔을 때 박수 치는 사람들도 앞에만 박수 치지 네. 뒤에는 진짜 그냥 침묵 조용.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마르코가 이제 그 앞에 좀 약간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약간 힌트를 줬잖아요. 네. 저거 나올 때. CS, EKS만 근데 하면서. 마르코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 EKS 파게이트 아니냐고 네. 아, 이거 맞아. 이제 오. 선견 지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제 나왔거든요. 이야. 그때 마르코 서가지고 막 맨 뒤에서 아무도 안 치고 있는데 막 박수 치고 이래가지고 부끄러우셨겠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쳤어요. 그래서 혼자 치면은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안 잡혔나요? 그런 거? 잡힐 만도 했어요. 그러게. 그래서 진짜 열광하는 모습 보고서 아 나도 AWS 공부를 좀 더 해야지만 자기가 쓰는 거나 막 필요로 했던 게 나오면 그렇죠. 네, 이렇게 진짜. 되는 것 같아요.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백엔드나 인프라 쪽 관련된 분들은 아마 그게 제일 크게 좀 네. 와닿지 않았을까.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되게 소소한 건데 S3 액세스 포인트 나온 거 아, 되게 그래요? 제일 와닿았어요. 그게 왜냐면 제일 첫 번째 소식 아니었나요? 그랬죠. 제품. 저는 네. 그거 보면서 IM으로 안 되나? 막 왜냐면 오기 전까지 용도가 그래가지고 달랐구나. 막 고생하겠었거든요. 아. 네, 막 분리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권한 제어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통으로 다 써야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분리하지?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내주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군요. 사람마다 다. 그러네. 여기 아 저는 그 머신러닝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만든 그 아마존 커넥이라고 맞아요. 원래 있잖아요. 그 고객센터 음성 뭐 되는 거. 네. 고객센터 이제 뭐 접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거기 위에 이제 컨택 렌즈라고 이제 요번에 발표한 거는 그게 이제 컨택 렌즈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기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CRM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팅을 다 기록을 해둬요. 그러면은 거기서 준 예시는 이제 그 채팅 중에서 이분이 조금 그 감정 분석을 해봤을 때 조금 약간 화나 있는 상태다. 약간 그러면 이제 다 걸러주는 거죠. 그 화나 있는 상태인 분들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저희가 이제 그
그 컨슈머 상대로 하는 서비스니까 좀 쓸만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네, 해봤어요. 아마존 커넥트 이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 한국에서 있는 ARS 서비스를 비슷해요. 이제 왔을 때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분기되고 할 수 있고 번호를 따면 지금 한국 번호 따는 게 아마존 커넥트가 아직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1번 누르면 이렇게 가고 이게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우리 고객 상담사 중 누구한테 할당해 줄지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었고 이제 여기다가 이 음성들을 다 저장하고 텍스트화 시키고 분석을 해서 예제로 나온 것 중에 이 사람 고객이 말했을 때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다. 이 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했다. 이걸 분석하고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있던 시간이 이만큼이었다. 이걸 다 분석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고객센터 운영하고 하다 보면 매니저가 있고 이제 이 밑에 고객 실제 상담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석이 안 돼요. 문제 생겼을 때 이걸 끄집어내서 볼 수는 있어도 평소에 분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분석을 다 해주면 이 상담사랑 전화했을 때 아니면 이 고객이 얼마나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상담사 실적을 콜수로만 분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콜수 단순 콜수로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네거티브가 얼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그 혹시 않을까. FAQ 관련해서 그 바로 직후에 나온 얘기인가요? FAQ 개선하는. 네, FAQ도 약간 포함되어 그쵸. 있는 거였어요. 저는 네.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 보였는데 왜냐하면 FAQ 사실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디까지 이거를 자주 발생하는 퀘스천이냐라고 하기 힘든데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얘가 이제 추천해주는 답들. 그러니까 그게 답이 자동으로 개선이 되는 건지 이 아마존 커넥트랑 연결했을 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둔 답 중에 제일 최적의 답을 골라서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좋아 보였는데 이제 요런 부분들 할 때 이제 아까 음성 분석이나 아니면 FAQ는 이제 문자열 그 네.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과연 다국어가 네, 네, 언제 그래서, 네. 네 그런 좀 쉽지 고민이.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구글 번역 한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건 어떤가. 아 근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있죠. 낙교님은 뭐 괜찮았어요? 저는 저 소리가 막 나. 갑자기 화장실. 아이고 가습기 소리 아니죠? 뭐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옆집에 쓰나 봐요.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파게이트 스팟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발표는 안 했지만. 아 발표 안 했나요? 네, 저도 어떤 내용이지 네, 싶어가지고. 오늘 키노트에서 발표를 몇 개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많이 쏟아냈잖아요. 한 20개 정도? 키노트에서만. 근데 실제로는 오늘 왓츠니 올라온 게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50개, 6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일단은 제일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게 파게이트 스팟? 스팟은 파게이트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쵸 저도. 네, 근데 그게 좀 나와서 계속 이제 파게이트가 비용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 적당히 잘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파게이트를 서버로 쓰는 부분이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용도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안 쓸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파게이트를 잠깐 쓰기는 원래도 비용 효율적이었는데 풀로 띄우면 약간 비쌌잖아요 시트보다. 근데 스팟을 잘 활용하면은 근데 서울은 예외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신기했던 것 네. 중에 하나가 오늘 아웃포스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쵸. 아웃포스트가 사실 작년에 아마 나왔을 건데 네 작년에 나왔어. 오늘 이제 GA가 된 거거든요. 아 그래 GA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아니었어요. 이제 오늘 GA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오늘 막 그 아웃포스트 공개하고 또 아웃포스트 쓸 수 있는 서비스들도 계속 마침이 올라왔거든요. 아웃포스트 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니즈가 없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자기 온프레미스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AWS 같이 올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AWS랑 실제 그쪽 AWS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게 AWS의 그 아웃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가 있는 거예요? 렉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째로 아마존이 파는 게 있어요. 하드웨어부터 이 렉을 통째로.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거를 이제 자기 IDC 같은데 그냥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자기 IDC에 넣고 딱 꽂으면 아마존 콘솔을 다 콘솔 다 되고 다 API 연결하게 쓸 수 있는. 근데 물론
뭐 기본 EC2나 뭐 RDS 맞아요, 뭐 몇 개 만들 수는 있는데 네. 기본은 그거예요. 모든 서비스 다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엑스포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가요? 스노우플라그인가 그거. 아니 그건 옛날에 스노우볼은 스노우볼은 그냥 다른 거예요. 백업해서 데이터 보내는 아, 데이터. 데이터 근데 아, 아웃포스트가 데이터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 다 못 봤는데 네, 그 엑스포 안쪽에 보면 네. 엄청 렉 하나가 그냥 아, 그럴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얘네 스토리지 자랑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아웃포스트가 그럴 것 같아요. 있었어요. 네. 왜냐면 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왔을 때 그 스노우 모빌이라고 트럭으로 네. 데이터 이동하는 거 했을 네. 때 그 엑스포에 그 트럭 있었거든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스노우볼도 네. 비슷한 개념이 있는 게 스노우볼이 스토리지를 넣고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네. 그 이동하는 중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람다 펑션 돌릴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맥락은 좀 다르지만 아웃포스트랑 비슷한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예전에 구글 행사 갔을 때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아웃포스트랑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구글 콘솔에 구글 콘솔도 있을 거잖아요. 구글 콘솔에선 그 리전별로 나오지가 않고 뭐 EC2 구글의 EC2라고 가정을 하면 EC2 화면에 리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리전별로 뭐 소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 온프레미스 서버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구글은 에이전트를 깔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콘솔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웃포스트를 딱 보고 혹시 그런 식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용 하드웨어가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냐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RDS나 이런 것도 커밍 순이라서 확실히 좀 구글이랑은 그렇게 좀 다른 길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웃포스트 나와서 큰 회사들이 그거 많이 쓰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 아무튼- 부족하게. 아무튼 아웃포스트가 나온 얘기를 왜 한 거냐면은 그거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첫 공개 리전에. 맞아요. 어디 두 군데 들어있죠? 일본이랑 네 한국이랑? 군데가 그랬어요. 네. 네 군데가 많진 않았는데 엄청 많진 않은데 거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거의 굉장히 빨리 나오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 업비트랑 펍지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는 확 쓰다 안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럴 수도 온프레미스 있죠. 요구가 한국에서 많았지 많아서 않았나. 그래서 예, 좀 네. 저또 IDC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쓰고는 싶고 클라우드. 그렇죠. 쓰고는 쉽고, 그러니까 다 클라우드 얘기하는데 자기네를 클라우드에 올리기는 좀 그것도 있겠네요. 머뭇머뭇하니까. 금융이나 뭐 이런 네, 맞아요. 법적인 금융 이슈 쪽에서.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쪽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금융 쪽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그 증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얘네는 조금 미적지근했거든요. 예. AWS 쪽은. 그렇네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국이 처음에 들어간 거고. 요새는 또 공공할 때도 무조건 클라우드로 올리라고 그게 가점 아.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가점을 준대요. 좋은 게 약간 그래서 얼토당토 않은 클라우드들 나오고 있지 않나요? 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들. 그래서 네. 갑자기 목소리 커지는데. 그런 시간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닌가? 내 세금이 이렇게. 저는 이제 키노트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다 DB 관련된 쪽이에요. 저희 당근마켓도 요즘에 이제 트래픽 높아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대응이 되는데 DB 쪽이랑 데이터 분석하고 이쪽이 좀 대응이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RDS나 뭐 오로라에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데이터 분석 쪽은 이제 레드시프트 쪽에 뭔가 조금 개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레드시프트의 우선 큰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그 스토리지 무한확장 레드시프트였나요? 아닌가요? 스토리지 무한은 아니고 그건 그거는 엘라스틱이고. 엘라스터치. 그러면 레드시프트에 뭐 새로운 타입이 나오고 그 맞아요. 중간에 아쿠아라는 걸 씌워가지고 속도를 10배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원래 레드시프트가 약간 데이터가 많아지면 또 느려졌거든요. 아테나는 그냥 무조건 느렸고 그래서 저희는 다 빅쿼리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10배 빠르니까 이제 딴 분들이 다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단서가 있었어요. 약간 키노트에 좀 찌질한데 엄청 빠르고 10배 빠르고 이제 거의 가장 빠르다는 식으로 써놓고 그 밑에 가로치고 비용 증가 없이라고 이렇게 이 빅쿼리를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레드시프트는 내가 인스턴스를 딱 정하면 네. 이 안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빅쿼리는 까딱 잘못하면 거의 무제한급의 성능인 대신에 누가 조회 잘못해서 스캔 많이 하면 과금이 확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 증가 없이. 뭐 그것도 있고 레드시프트에 또 익스포트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데이터 레이크 S3로. 네. 그러니까 레드시프트에 있는 거를 S3로 익스포트해서 하면 그게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 싸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올려 쓰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무슨 페더레이티드 쿼리라 그래서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드시프트가 사실 포스트그레 SQL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로라나 이쪽 RDS의 포스트그레SQL의 스토리지가 이제 오로라에는 S3 비슷한 거 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쪽 레드시프트의 쿼리를 날려서 이쪽 스토리지에 들어가가지고 조회할 수 있게 붙여줬어요. 페더레이티드 쿼리라고 해서. 이번에?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길 필요 없이 이론적으로는 잘만 되면 이쪽에 들어가서 이쪽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이쪽에 커리어기가 그러니까 이쪽 서비스에 영향을 안 줄 수만 있으면 약간 좋은 거죠. 예전엔 이쪽 데이터에 있는 거를 레드시프트로 하는 마이그레이션 짜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쿼리에 대해서 또 S3로 내리고 요게 좀 관심이 갔었어요. 실시간성으로 뭐 가져올기에는 되게 영향만 안 준다고 한다면은 그쵸. 네,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이긴 하죠. 그리고 아쿠아라는 그거는 이제 2020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오늘 건 다 GA였는데 사실상 발표하면서 맞아요. 아쿠아는 아니었어요. 2020년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 2020년이 과연 봄이냐 겨울이냐. 내년 리인벤트. 그래서 수선유가 워낙 많이 발표해서 근데 이제 키노트만 보고 사실 저는 별거 없겠구나 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화춘후에 또 엄청 많이 떠 있다고 그거 말고도 짜잘하게 해주고 그럼 짜잘한 거 많았으면 어제 발표 좀 해주지. 그러니까 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러니까요. 환경 보호 네. 중요하긴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보호 무시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니까. 지금 저기 테러를 만들고 있는 거야. 맞아, 실수했다 지금. 근데 오늘 사실 메인 발표한 거 거의 ML 쪽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그쵸. 보시면 제일 신경 많이 쓴 느낌. 세이지 메이커 좀 세이지 메이커, 세이지 메이커, 세이지 메이커, 세이지 메이커, 그러니까. 세이지 메이커 다 그래요? 세이지 메이커였어 진짜.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 세이지 메이커 노트북, 세이지 메이커 오토파일럿, 세이지 메이커 익스페리먼트 막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ML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어디 수성님 먼저 일어나셔야 돼서 네. 여기서 회사 일을 누가 놓치고 내 사시고 네. 시간이로 한국 팀 제가 같이 너무 일하고 있어요. 늦어가지고 업무 시간이구나. 업무 시간이에요 지금. 한번 뽑아드릴게요. 어떤 분이 트위치 설정하느라 좀 늦어졌죠. 저희 트위치 그 시청자 있나요? 한번 가서 여기서 보여주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잘 채팅하는데 안 읽어준 거 아니야? 그러게 아, 맞아. 그런 거 중요한 해줘야 건데 돼. 채팅 네, 스트리머 중요한 아 채팅 아예 닫아놓으셨네. 네, 이거 없어. 여기 아니 다행이다. 채팅 없네요 다행히. 다행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해보죠. 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각 빠졌으니까. 네. 들어가세요. 가세요. 또 네, 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 듣고 계시네요. 네. 세이지 메이커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이지 메이커와 관련된 수많은 기능들이 있었죠. 아 그리고 서비스화 된 것도 몇 개 발표했죠. 뭐였죠? 서비스화 된 게 뭐가 있었냐면 그럼 세이지 메이커 먼저 얘기해요. 서비스와 몰라요. 거 얘기하기 전에. 알아요. 세이지 메이커 자체를 몰라요. 세이지 메이커에 그러니까 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ML 쪽이 아니라서 세이지 메이커 잘 모르는데 일단 노트북 기능이 들어왔는데 노트북이 그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었는데 더 추가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디버깅이 되고 그 다음에 디버깅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비용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요 쿼리가 어떻게 된 그런 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노트북도 어쨌든 코드잖아요. 그 코드를 넣었을 때 코드구루라고 해서 코드구루가 그 어떤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뭐 예를 그건 들면 세이지 메이커랑 그건가요? 네, 코드구루는 그쪽에 아예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코드구루는 아예 별도였나요? 그러니까 세이지 메이커 쪽에 기능이 많이 추가되는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저희 회사도 그러는데 아마존 말로는 텐서플로우 대부분 많이 아마존에 돌린다고는 하는데 저희 회사도 그렇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구글 쪽을 약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기능 대비 세이지 메이커 이 기능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애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기 좀 애매한 거죠. 네. 약간 애플이 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우린 야간 사진 엄청 잘 나와라고 발표해서 딱 봤더니 갤럭시의 한 이전 세대랑 비슷한 네. 수준이면은 약간 그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이제 머신러닝 하는 분들 모셔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어떻게 ML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지금 맥주 마시러 가셔서 저희 메인 ML 담당이 생겼는데 그러게. 맥주 마시러 가셔서 네. 오늘은 못 나오셨고 아마 내일이나 이따가 다시 유튜브 찍어 볼 것 같아요. 근데 세이지 메이커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쵸. 회사에서 지금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다 구글로 돌아가긴 하거든요.
구로 돌아가고 이제 서빙만 AWS 쪽에서 맞아요. 저는 재밌었던 게 코드구루 발표할 때 이제 세이지메이커 이후에 코드구루 바로 발표했잖아요. 발표하는데 세이지메이커까지 막 얘기가 나올 때 제 바로 뒤에 당근마켓 ML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이 아니면 여기 아닌 걸로. 아마 그러셨죠. 아니야. 따로 앉았어요. 따로 비양 앉았어요. 비양이랑 ML은 아니고 ML 엔지니어 데이터. 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헐 뭐 아마존이 다 해 막 그러면서 막 하다가 코드구루까지 딱 나오니까 잘리겠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좀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코드구루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 ML 서비스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모르나요? 코드구루부터 코드구루가- 시작해서 이제 얘기해 코드구루가 주시면 ML 되죠. 서비스. ML로 만드는 네. 서비스. ML로 만든 서비스예요. 예, 이제 이게 오픈 소스 학습시켜서 이제 코드 그 풀 리퀘스트 같은 거 보냈을 때 코드 리뷰를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기덥에 있는 만개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룰 기반이 아니라는 게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소나큐브라든지 예전에 뭐 또 뭐 있었지? 코드 클라이메이트 이런 것들이 네, 다 그 룰 기반으로 해주는 서비스들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 스메가 찾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린트 뭐 그런 거 안 맞는 거 찾아주는 서비스인데 한번 거기서 한 단계 더 높게 갔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당장 우리가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바라서. 네. 자바만 지원하고요. 아. 근데 자바가 확실히 상태가 좋고 아마 타입이라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루비나 파이썬은 좀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생각에 타입이 있어서 정적으로 컴파일의 문제도 발견할 가능성도 높고 뭐라 그러지? 어쨌든 뭐 그 자바 쪽도 리플렉션이라 그래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언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루비나 파이썬. 실제 파이썬은 약간 그 부분이 약하죠. 뭐 타입 힌트가 리플렉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막 모르겠네요. 고치고 뭐 집어넣고 뭐 자기가 이런 런타임에서 객체에 대한 그쵸.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자바 쪽만 된다 그래서 근데 그쵸. 자바만 돼도 거의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스칼라랑 코틀린도 되는 걸까요? 그거 뭐. 변환한 다음에 그거 의미 없지 사실 않아요? 이게 코드 리뷰라서 네.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코드 리뷰잖아요. 아, 그렇네. 아마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그렇네. 부분들이. 코틀린 단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실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짠 부분을 체크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패턴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마 이거 오늘 내일 중에도 막 서브치면 올릴 것 같긴 한데 공개된 건가? 먼저 올리세요 자바로. 자바가 이게 있어서. 단순 린트를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그 코드구루를 사용한 예시들을 막 보여주는데 제일 마지막 예시 중에 봤던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입력값으로 무슨 인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인자가 이제 사용자의 그 공격에 취약하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들어갈 것 같다.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커넥션 비슷한 뭔가를 이렇게 짰는데 이거를 좀 뭐 로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플리케이트를 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린트 기반으로 알아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를 그렇죠. 그리고 잡아주면. 만약에 DB를 Q 기반 DB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SQS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비동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알람들도 잡아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다. 약간 시니어 개발자가 네. 리뷰해주는 네. 그런 느낌. 잘만 되면 네, 잘만 되면. 나 이거 지금 프리뷰 상태긴 하네요. 제가 한번 눌러봤는데 리전 1 서포티드라고 나오네. 런던이네. 서울도 없어요 근데. 아마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국에 있겠죠 뭐 버티냐. 프리뷰가 아마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이거. 프리뷰라서 프리뷰. 그런가요? 눌러보고 있어요 지금. 네. 버지니아에. 그럼 인터넷 느려. 저희 호텔인데 인터넷 진짜 느려요. 네. 뭐가 나오긴 하는데 연결할 수 있는 건가? 네, 코드가 아마 페이지는 떴네. 그 머신러닝으로 네. 그 이제 코드에 도움을 주는 거는 이제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고 제가 이전에 이제 탭 9이라는 걸 네.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왜 봤었냐면은 이제 사실 이거랑 좀 약간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안전한 코드 그리고 좀 오류가 적은 코드인 것 같은데 탭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나 이제 타입스크립트처럼 이제 그 정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그런 루비나 이제 파이썬이나 이제 스크립트 언어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언어들은 이제 오토 컴플리션이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을 때 이제 머신러닝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이제 나온 솔루션이 이제 탭 9이거든요. 약간 다르긴 하네. 네, 약간 달라요. 그래서 탭 9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좀 약간 코드 패스터고 더 빨리 코드를 하자. 이거는 좀 약간 안전하게. 네, 좀 더 안전. 더 낮게? 코드 리뷰라고 돼 있기는 한데, 네, 그게 여러 가지의 네,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죠. 네, 그냥 직접 써봐야 알 것 같아요. 탭 9도 재밌는 것 같네요. 네, 탭 9.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리뷰가 그냥 쓸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잘 넘어가긴 하네요 페이지가. 써보고 얘기해 주시겠죠. 레포지터리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자바의 헬로월드 찍어서 한번 해주고. 헬로 월드는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가치 없는 코드. 일 좀 더 해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프라우드 디텍터라고 사기 검출해 주는 거. 아, 그쵸. 그건 뭐예요? 저 근데 정확히 모르겠던데. 이것도 사기 검출하는 건데 뭔가 데이터들을 받아서 인풋을 받아서 이상하면 그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디텍트 비슷한 건 로그 기반으로 뭐 하는 것들이 네. 가끔 있었는데 이건 정확한 설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학습시키는 부분이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모델을 만드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사기가 있는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 테이블을 만들어서 넘겨줬을 때 그걸로 학습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그건가요? 예전에 작년인가 AWS에서 가드듀티나 뭐 이쪽에 좀 들어간 게 있거든요. 네. 네트워크 트래픽이 막 맞아요. 들어오는데 이게 공격인 것 같으면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약간 그거에 기반이었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그 얘기 나와 생각나는데 지금 오늘 또 발표 안 한 것 중에 아마존 디텍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키노트에 발표 안 하고 네, 그래로 네. 발표해버린 거. 이게 뭐냐 포텐셜 시큐리티 이슈, 그러니까 뭐 예상되는 시큐리티 이슈를 먼저 찾아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인가 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냥 발표 안 하고서 그냥 며칠 뒤에 그냥 올려버렸더라고요. 아. 자세히 안 봤어요. 지금 저도 아까 그 왓츠뉴 쭉 보는데 쉽게 넘어가니까 그거 이제 정렬해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걸리더라고요. 형님들 어제까지만 해도 AWS 이번에 발표할 거 없나 보다 했는데 나눠서 좀 해주지. 지금 이러니까 우선 수요일 키노트는 우리랑 상관없고 목요일 키노트에 또 뭐 많이 발표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서버리스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참고로 목요일 작년에도 목요일 키노트에 람다 루비 지원이나 이런 거 다 목요일 키노트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서버리스랑도 하나도 없었고 수요일은 어떤 키노트? 수요일은 그냥 글로벌 파트너 서밋이라고 그 메가조이나 이런 파트너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키노트의 개념이에요. 지금 왓츠뉴 세션에 보면 람다 스텝인가? 뭐 그런 펑션 거 스텝인가?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왔더라고요. 람다 그래서 스텝은 아니고 그건 미리 발표된 거 있잖아요. 그 람다의 실행 결과로 다른 거를 트리거할 수 있는 기능이 네, 근데 두 가지 리인벤트 정도가 전에 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 아니 리인벤트 직전에 이번에? 네. 아니에요. 스텝으로 이렇게 워크플로우 만드는 거는 스텝 말고 아 그래요?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있어요? 워크플로우 안 만들고 람다를 원래 끝나면 리턴으로 무조건 스트링을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리턴으로 SQS에 Q를 넣이게 됐어요. 최근에 일주일 전에 오픈됐어요. 근데 그거 뒤에 코드로 넣으면 되는 그거 두로 근데 그걸 그거 안 스텝을 하고. 구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구현해 줬다는 거죠. 지금 나온 게 저도 안 다른 것 봤는데 같아요. 스텝 펑션 익스프레스 워크플로우라는 게 나왔어요. 아. 일단 이게 뭔지 몰라요. 이름만 알아. 제 생각 워크플로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익스프레스가 붙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나왔고 두 번째로는 프로비전드 컨커런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프로비전 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대박이다. 원래는 이제 안 돼 있으면은 늘어나야 되니까 아마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잘 모르겠다. 문제 생길 수 있죠. 그 트로슬에 걸리면 그죠? 그 날려야 되잖아요. 리미트 이런 거 아 그것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람다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상태로 근데- 이야기하는 쪽으로 내일 이야기해 줄 텐데 아마 람다가 요청이 확 들어오면 처음에 조금 떠 있다가 네. 컨테이너 비타 이런 늘어나면서 이니셜 이렇게 그쵸. 비용이 좀 든다 그랬는데 이게 미리 만약 늘려놓고. 1000에 하면 RDS처럼 이렇게 1000개 띄워놓고 받는 한 거죠.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되면 이벤트 같은 거 봤을 때 엄청 좋긴 하겠네요. 그쵸. 그 기존엔 람다가 좋다고 해도 이벤트 확 들어오면 이 띄우면서 조금 밀리죠. 시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미리 띄워놓으면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조용히 뒤에서 이제 뭐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왓츠뉴를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왓츠뉴랑 AWS 블로그 쪽에 보면은 제일 빠른 게 AWS 블로그예요. 사실 맞아요. 거기서 키워드 딱 말하잖아요. AWS 블로그에 글이 같이 올라와요. 와. 정보가 거기서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럼 뭔가 더 많이 알고 계신 분 있잖아요. 다 그거 보고 있는 거. AWS 블로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어는 우선 이미 글이 써져 있고 숨긴 상태고
한글이랑 이런 거 번역도 미리 해놓으시더라고요. 리인벤트 와서도 하시고. 가지고 딱 발표한 순간 탁탁탁탁탁 보게 되는 딱 그 키노트 시간에. 맞아요. 그러면서 세션도 파파파파 뜨고. 세션은 언제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세션은 우리가 그냥 검색이 계속 잘 안 열리는 되는 것 거고 웹페이지로 봐야 돼. 앱으로 보면 안 돼요. 앱은 약간 로컬 캐싱 개념이 있어서 그냥 웹으로 막 하다 보면 떠요. 근데 그 키노트 중에 안 열리더라고요. 키노트 열려요. 끝나고서 거의 없었어. 저 사람마다 봤는데. 타이밍이 막 달라요. 그런가?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지금 제가 그 딥 컴포저 건반 네. 하는데 세션 가는데 리저브도 아무도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근데 사람들 리저브 한 사람이 있어. 다 리저브. 근데 보니까 지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바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맞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탐색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가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리피트 세션으로. 근데 지금 나온 것들이 오늘도 다 발표를 하긴 했어요. 세션으로 해서 그거 지금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세이지메이커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관련된 자잘한 것도 키노트는 안 나왔지만 계속 뉴 런치 해가지고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관심 그거 있으면 하니까 또 생각났어요. 찾아가봐야 돼요. DB 쪽에 매니지드 카산드라가 들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약간 다이나모 카산드라 만든 사람이 아마존에서 다이나모 DB 만든 것 같더라고 비슷하게. 근데 다이나모 DB는 스캔에 대한 비용 문제가 생기잖아요. 키밸류라서. 근데 카산드라는 게 좀 약한데 이걸 매니지드로 해주니까 약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러블하게 저희도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하려면 RDS의 한계가 느껴져서 카산드라 같은 걸 하는데 매니지드가 아니니까 힘든데 그래도 다이나모 DB를 쓰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카산드라를 해준다고 하니까 약간 그거 좋은 것 같았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RDS급으로 되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아마 제 생각에 초반엔 일라스터치급이 아닐까. 엘라스터치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AWS에 네. 있는 거. AWS 엘라스틱 매니지 서치 서비스. 이번에 울트라 웜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엘라스틱 서치를 아마존이나 직접 운영하는 거 제일 부담이 특히 ELK로 쓰는 분들이 이제 문제되는 게 ELK를 쓰면 스케일러블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 로고 막 쌓이다가 죽어버려요. 네, 그때서야 중요할 때. 좀 그때서야 하는데 스토리지 늘리는 것도 문제고 근데 그 울트라 웜은 스토리지가 거의 무한? 3페타까지. 네, 3페타까지 받아주니까 와, 인스턴스 타입은 적어도 조회는 늦게 될지언정 쌓는 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거 진짜 괜찮네요. 그리고 비용도 줄여준다 그랬고 저는 그 일라서치 서비스의 경험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세라컴 쓰고 싶지 않긴 하거든요. 그게 시작할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르면은 거의 만드는데 30분 걸렸거든요. RDS랑 비슷해요. RDS보다 심해요. 네. 그 RDS는 좀 지나면 떠있기라도 한데 걔는 뜨고 초기화 되는 것까지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버려서 가지고 맨 처음 나서 써봤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그때 경험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계속 그런 인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안 쓰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안 쓰시더라고요. 그 뭐지? 키바나 말고 파워팩인가? 뭔가 있잖아요. 네, 엑스팩인가? 엑스팩 네. 그런 거가 없어서 안 쓰시더긴 하더라고요. 아마존이랑 싸워서 아마존이 똑같은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나서 말하는데 요즘에 보안 사고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도비 털리고 어디 털리고 지금 털리는데 그거 전부 다 엘라스틱 서치예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털렸나 보면 그 엘라스틱 서치가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을 엑스팩으로 유료로 빼놔가지고 띄울 때 내부 네트워크만 엘라스틱 서치가 내부 네트워크는 안전하니까 내부에만 띄우라고 하면서 그 인증을 엑스팩으로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IP에만 이렇게 다 인증 없이 열어놨는데 엔진엑스 달기 귀찮고 막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살짝만 틀어지면 이게 풀 스캔으로 데이터가 다 털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엘라스틱 서치가 제일 위험하게 뚫리는데 아마존이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하고 하면서 엘라스틱 서치랑 싸우면서 자기들 안전하다 이게 기본 기능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보안이 기본 기능이다. 그런 게 있었고 44비트 블로그에는 안 올라와요? 아까 AWS가 제일 빠르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거 쓰신다고 키노트도 우리만 보내고 새벽에 아니야. 여기 방에서 편하게 쉬면서 이렇게 너무 늦잠 자서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더 늦잠 잤잖아요. 저희가 일찍 주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엘라스틱 서치 이야기 나오면 또 저희가 어제도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했는데 레디스 랩이 레디스 클라우드고 몽고DB 클라우드로 이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아스톨라스 말고 그쵸? 몽고DB 클라우드도 와 있고
엘라스틱서치는 못 봤어요. 봤어요.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스가 사실 다 돈 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이 세 개가 대판 싸우고 GCP 행사 가서 이제 구글은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엑스포에 돈 내고 와서 이제 6만 명의 고객이 있으니까 이거 참아 버릴 수. 이 클라우드 쪽에 약간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우더라도 실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사 와가지고 서로 막 하고 기덥도 와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맞아요. 기덥도 와 있고. 근데 그 네. 키노트 중에 막 DB 여러 개 이제 나열해놨잖아요. AWS가 네. 오늘 키노트 중에.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카산드라도 있고 뭐 다이나모 DB도 있고. 근데 다큐멘트 DB에 밑에 이제 몽고DB 위드 뭐 몽고DB. 몽고DB 컴패티블 뭐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뭔가 약간 제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닐까? 아니에요. 제휴 아니에요. 아니 몽고DB API랑 똑같으니까 몽고DB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그 뜻이에요. 몽고DB랑 똑같다. DB API를 호환된다. 똑같이 직접 다 구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몽고DB SDK를 쓰면 컴패티블 그냥 하니까 우리 거 써라. 네. 그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일라서치나 카산드라나 네. 이런 매니지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니지들을 굉장히 바랬고 사람들이 네. 몽고DB 매니지도 되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몽고DB 클라우드를 만들어도 바깥에 있잖아요. 우리가 네.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클라우드 바깥에 있으니까 약간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마존이 해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아마 도큐멘트 TV. 몽고DB가 라이센스로 그걸 차단하니까 네. API를 똑같이 구현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약간 버전이 낮아요. 몽고DB 기준으로 보면. 요번에 몽고DB 클라우드 보니까 근데 브로셔에 fully managed 좀 약간 강조되게 써놨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마 걔네도 보니까 지금은 아마 클라우드 쪽에 아예 들어가서 그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니지들도 해줄 거예요. 아마. 매니지 할 때 구글이나 아이저나 이거 고를 수 있어요. 그 VPC 피어링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죠. 네. 바깥에 몽고DB 있으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몽고DB를 잘 만드는 건 애들이 알겠는데 애들이 운영이랑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지 믿음이 좀 부족한 거죠. 레디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엘라스틱서치도 그렇고 과연 클라우드에서는 애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옛날엔 많이 폐쇄형이었다면 지금 많이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폐쇄시켜서 이 안에서 멋모르게 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제 열어줘서 그 안에서 파이 싸움을 하자는 느낌? 그래서 원래 구글도 쿠버네티스 서비스 뭐 만들었었지 그때? 그 쿠버네티스 다 연결하는 거 안토스. 안토스 같은 거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다 이제 그냥 연결 안 하는 걸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쓰고 우리 게 더 좋은 우리 걸로 와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술적인 쪽은 한쪽이 먹으면 이쪽이 약간 죽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쪽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 거 조금이라도 쓰면 돈이 돼. 그러니까 애가 해달라 그러면 아무리 오라클이든 뭐든 우리 거에 다 띄워줘. 그러면 이게 돈이잖아요. 내 자존심을 버리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자존심 조금 버리고 혹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욕 좀 먹고 이게 딱 적용만 해주면 이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니까 몽고DB나 이런 애들 마찬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아까 CP가 그 위에 플레이 매니저가 아니라 뭐지? 비용 증가 없이라고 괄호 쳐져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뒷거리. 근데 전 좀 재밌었던 게 중간에 그 클라우드 점유율 한번 나왔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클라우드 점유율 한번 보여줬거든요. 클라우드, 네. 근데 거기에 클라우드랑 보면은 온프레미스? 아니야.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에서 전체 안에서. 점유율. 아마존이 클라우드 얼마고 시장에서. 구글이 얼마고 아마존이 40%예요. 44%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이 애저고 그 다음이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 3등이 알리바바. 네, 그 다음이 진짜요? GCP예요. 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약간 일부 저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것도 있고 너굴님이 말해준 것도 있어요. 그거 뭐 말하면서. 얘기했어요? 전 영어를 못 들었는데 너굴님이 말해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저희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 보시면 뭐 그 애저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절대로 상대방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세컨 네. 프로바이더 뭐 아니면 세컨 레이트 뭐 쉐어 레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 있었잖아요. 글씨는. 네, 글씨 써 있지만 그래서 이게 구글도 마운틴 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얘기할 땐 회사 이름 잘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객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어떻게 예의는 보면 없는 이제 것 같아요. 그 메인 프레임을 이렇게 이사하는 그림 사진. 그쵸. 이쪽에 클라우드로 이사하고 이쪽에 이제 이사 가니까 뭐 빼야 돼요. 네. 팝니다 이거에 IBM 메인 프레임 뭐 멘토, 오라클 이런 거. 근데 그럴 때는 빡세. 이름도 적어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이거는 버린다 이거를 이렇게 그때 또 너무 정확하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를 좀 해줘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기도 뭐야? 지금 당황하시고 계시잖아요. 얼핏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글님. 그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이사를 갈 때 키노트 맨 처음에 나왔던 미국에서 이사를 가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짐들을 바깥에 꺼내놓고 뭐 중고로 팝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짐 위에다가 라벨을 오라클, IBM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웃겼는데 근데 그때도 말을 하지 않는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아마 AWS CEO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글보다 몇 % 앞섰다라고 썼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냥 뭐 자기네가 점유율 1위고 뭐 그 다음은 몇 %, 몇 %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그렇게 경쟁적으로 느끼지 않을 테니까 직접은 말은 하지 않고 슬라이드는 띄워놓고 이번에 그리고 이제 키노트 앞쪽에서 말했던 거에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기존 온프레미스의 뭐 IDC나 뭐 메인프레임에서 클라우드로 이사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퍼센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클라우드로 전체 중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한 게 10% 안 된다는 네, 식으로 10% 안 이야기했거든요. 나머지 90%에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에이펙 저기 맨 앞줄 앉아서 그 이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막 구경하는데 DJ가 막 노래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자분 DJ가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 들은 대머리 아저씨 같은 분이 이제 와서 디제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이가 좀 있는데도 디제잉을 열심히 하면서 열정적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상이랑 사진 44비트 트위터도 올렸거든요. 막 하는데 좀 있다가 아까 DJ를 했던 뭐 골드만삭스 CEO 좀 하면서 나온 거야. 아니, 그래서 그 앤디 제시가 DJ 하면 불렀잖아요. 네. 지금 뭐 누군 DJ를 지금 부르지? DJ가 뭐 클라우드를 쓰나 이랬는데 골드만삭스 근데 결정적으로 개발자들이니까 골드만삭스 대표인지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알아도 재밌더라고 해서 골드만삭스랑 뭐 의료 쪽 했던 회사들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또 알려주더라고요. 2016년에 제가 여기 리인벤트 왔을 때 페이북 올렸던 거. 근데 보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회사들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프레드라고 저희 회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키노트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고 했더니 아마존 주식도 사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아마존이 꽤 많이 올랐어요. 제가 2016년에 그 키노트를 보고 아마존 대박 날 것 같다 해서 주식을 살려다 안 샀는데 돈이 없어서 그때 기준으로 이미 지금 2배가 넘었고 근데 지금도 아직 90% 시장에 남아있는 몇 거잖아요. 년도예요? 2016년 11월 3년이 2016년도면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1000달러인가? 1000달러 아무튼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요즘엔 좀 정체인데 그러면 나머지 90% 시장에 다 넘어왔을 때 안 넘어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분들이 이렇게 여기 같이 오면서 뭐 세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막 6만 명의 막 클라우드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클라우드랑 그냥 한국에서 있으면 그냥 하다가 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별로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보면 이제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도. 뭐 주요 기능 얘기는 다 끝나고 왔으니까 저도 전반적인 얘기에서 좀 약간 새는 얘기 해보자면 그 앞에 스크린이 한 10개, 8개 정도 8개 정도 있었고 그 한 스크린에 분할을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는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쪽에는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대개는 슬라이드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가끔씩 2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2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교차해서 뭐 AB, AB, AB 이런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가끔씩 전체 화면이 다 다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자기네 예를 들면 자기네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회사 로고를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다 다른 회사 로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멋있다를 이제 생각을 딱 했다가 조금 지났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왜요? 저거를 그러니까 존재하는 어떤 키노트 발표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거를 다른 슬라이드를 풀었을까? 다른 슬라이드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그 해당 스크린에는 아니죠. 봐봐요. 키노트를 가로를 엄청 길게 만든 다음에 다 잘라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니면 화면별로 다른 키노트. 제 생각에는 컴퓨터 8대를 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수신기가 좀 특이해요. 맞아요. 누를 때 다 같은 페이지가 바뀌다가 그러다 한 대가 못 애초에 받으면 바뀐 어떡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뒤에 엔지니어들이 다 있는데 그게 언제도 그러냐면 그 중간중간 키노트 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 부를 때도 이쪽에 나오는 화면이랑 맞아요, 메인 나오는 맞아요. 화면이 달라요. 엔지니어가 뒤에서 그 8대 막 그럼 컨트롤하고 저는 있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 여러 개 화면이 나오는 시점은 이렇게 딱 알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 이렇게 화면을 다른 거를 송출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 막 이런 생각도 근데 했었거든요. 우리 그 뭐지? 매드네스 미드나잇 매드네스 할 네. 때도 보면은 그 모니터들 전체가 다 하나의 큰 화면이잖아요. 다 그냥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8개의 어떤 듀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네. 이제 그냥 하나의 큰 화면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작을 할 수도 하는 게 있겠다.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제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슬라이드를 8개를 이렇게 옆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매번 같은 슬라이드를 그건 어떻게 하는지 복제하면서 이게 더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안에서 잘 하겠죠. 그리고 그 해상도를 생각해봤을 때 요런 15인치 맥북으로도 좀 송출하기 어렵지 않나? 근데 그거는 약간 행사 전용? 준비하는 사람들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행사 준비하는데 제가 가끔 가서 이제 녹화하잖아요. AWS는 모든 행사 뒤에서 녹화 따거든요. 좀 리인벤트는 아니고 AWS 서울에서 할 때 뒤에 가서 보면 윈도우 컴퓨터가 다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방송 캡처 장비 같은 거 붙여서 네. 윈도우로 다 조작하고 있더라고요, 일일이. 저는 또 이제 그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좀 더 봤는데 이제 한참 보고 있는데 그 협력사들,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협력사들이 왔을 때는 뭔가 땅을 계속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AWS CEO는 정면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 협력사들은 계속 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땅을 보길래 제가 이렇게 봤어요. 무대 위에 뭐가 있나? 무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지? 그 뒤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중간중간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 쪽에 이제 프롬프터나 아니면 모니터 화면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있나?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다 끝나고. 틈이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막 밴드가 연주도 해주고 그러니까 막 항상 기다리고 막 있다가 이제 다 나갔길래 이제 다 왔어요. 했더니 앞에 펜스가 쳐져 있고 무대로부터 한 4, 5m 떨어져 있게 펜스가 쳐져 있고 펜스 사이에 이렇게 모니터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때 화면들이. 갔었어요. 미드나잇 미드나잇 맨 말이 잘 계속 안 나와. 헷갈리셔. 미드나잇 매드니스 네. 할 때 봤어요. 아. 그때 앞 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앤디 제시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약간 키노트를 사실 3시간. 그러니까 키노트를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다 새벽 2, 3시 하니까 네. 잠깐 보고 자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좀 귀찮아서 그냥 안 보거나 하잖아요. 띄워놓고 한국어 번역된 소식 막 열심히 보고 있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 어차피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는데도 3시간 동안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맨정신으로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최고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 그 생각이 든 생각밖에 안 게 들었어. 그 바로 전에 이제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 할 땐 좀 2시간?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사례 발표 중간 한 번 있고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계속 했잖아요. 재미없는 이야기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 키노트 때도 그렇고 보면 중간중간에 밴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게 3시간 키노트의 비결인 것 같아요. 좀 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쉬고 근데 노래가 길지도 않아. 그냥 내가 쉬려고 노래 좀 길게 해주면 좋겠는데 노래가 3분도 아니고 1분짜리야. 아 근데 맞아. 해보면 알겠지만 저도 오늘 이제 데이터도 그 영상 촬영하는데 진짜 잠깐 10초? 1분이라도 쉬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쉬지 않고 3시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그 중간에 5분씩만 딱딱 끊어주고 사례 발표 딱딱 하면 이게 구성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탁 통째로 한 느낌이 들면서 이게 노래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도 가사 제목이 다 맞아요. 의미 있는 걸로 의미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언 나오고 네. 일부러 그 노래 제목, 네. 노래 가사들 다 띄워놓고 이제 그쵸.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내일 목요일 키노트도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그래서 아마 그래도 순수 발표한 시간 따지면 1시간 반 이상을 이제 그쵸. 계속 맞아요. 발표한 거잖아요. 네.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우리가 보통 발표하면 그래도 한두 번쯤은 실수를 하는데 거의 한 번도 실수 없이 그랬더라고요. 다 하잖아요. 대단한 거 진짜 같아요. 말도 안 꼬여. 연습 많이 했을 것 같아. 저는 실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 지을 때 사람들이 턱에 이렇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음성이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했더니 그래서 한동안 목소리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엔지니어들이면 분명히 저거 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뒤에서 마이크로 하지 말라. 어떻게 귀로 얘기해주나? 그랬죠. 귀에 뭐 꽂았었죠. 근데. 네, 귀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CEO도 진짜 힘든 일이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그거를 했을 것 거의 그러니까 엔지니어처럼 구현은 못하더라도 그거를 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얘기면 100% 외워야 되니까 이거를 되게 어색하게 전달했을 텐데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히 멋있다. 멋있는 그렇죠. 계속 CEO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남은 그러니까 키노트가 우리 오늘 얘기하진 않았는데 실적으로 4개잖아요. 네. 4개 플러스 매일 하나씩. 알파인가? 아니지. 그냥 플러스 알파 없죠. 4개. 4개. 메인은 4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키노트부터 좀 바뀐 게 그러니까 월요일은 저녁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아침인데 예전에는 키노트 들으려면 한 2시간 전에 가서 줄 서였어야 돼요. 맨 앞에 가려면. 그래서 8시에 시작하면 6시에 줄 서는데 이번에는 미리 사전 예약을 해서 이 수강 신청처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 한 사람만 들어가니까 좀 덜 빡셌고 한국 고객은 그냥 다 등록시켜줘야 되는데 그 수강 신청 없이 들어가긴 했는데 워크업은 아예 4개죠. 없어요? 네? 키노트는? 워크업 같은 게 키노트 아예 워크업 이번에 아예 없었어요. 워크업은 뭐예요? 아, 그냥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앞에 들어갔으니까 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아예 리저브드만 들어가라고 네. 계속 안내하니까 맞아요. 네, 한국이 대우가 좋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저희가 한국만 해준 건 아니고 정확히는 한중일 해준 거야. 에이펙. 에이펙 그 자리도 에이펙 자리인데 보면 알겠지만 한 2-3 주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먹고 있었잖아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이 와봤고 중국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은 거의 새로 발표하는 모든 서비스가 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네트워크 그림 한번 있었잖아요. 그 문나이트 라이브 아니죠. 원데이 나이트 라이브. 아 어려워. 네. 지금 취했나봐.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 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중국만 네트워크 회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아 맞아. 그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하면서 선이 막 연결돼 있거든요. 네. 모든 나라에. 중국은 서로도 선이 연결 안 돼 있어요. 동그라미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있긴 있다고 이렇게. 엑스포 보니까 아예 중국 그 테이블이 따로 있던데 차이나 그래요? 해가지고 못 봤어요. AWS 부스 안쪽이 되게 크잖아요. 거기에 차이나 섹션이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 AWS 부스 쪽에 네. 그쪽은 안 돌아봤어 사실. 그러니까. 이 스웨그의 눈이 멀었어. 맞아. 아주 저희 세이크 이야기. 예, 뭐 국내 점유율이 67%래요. 클라우드가. AWS가요? 네, 그냥 클라우드 외국 클라우드. 그러니까 다 통틀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국산이랑 외국이랑 온프레미스 빼본 것 같은데. 그냥 그쵸? 온프레미스 빼고죠. 아 그런 건가요? 왜냐면 네이버나 카카오 다 안 쓰니까. 네, 맞아요. 아 카카오도 클라우드 안 쓰. 쓰는 곳이 있고 안 쓰는 곳이 있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전면적으로는 안 쓰니까. 쓰더라도 일단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국내 클라우드 시장. 네. 네, 그냥 진짜 클라우드 시장. 네. 네. 아마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이랑 MS 점유율 꽤 클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나 까먹었다. 키노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키노트 일자별로. 끝나고 일자별로. 일자별로 하나씩 있는데 네. 그 얘기 정리 좀 해주세요. 수요일에는 우리가 들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게 화요일 키노트. 화요일 키노트고. 네. 이게 이제 메인 키노트라고 네, 완전 하는 메인이죠. 거고, 그러면 수요일에는 이제 약간 파트너사 대상으로 하는. 파트너사 대상으로 파트너사에도 뭐 새로운 기능이 생길 테니까 뭐 결제 관련 그런 건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들이 하는 오늘 보면은 오늘 그 회사별로 파티를 만들어주는 게 엄청 많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면 엄청 시끄럽고 막 뭐 IBM 거 있고 막 지나다닐 수 없어요. 딜로이트 몽고디비 뭐 춤추고 있고. 메가존도 저기 하나 잡아서 네. 뭐 하고 있고 네, 그런 행사가 엄청 많고, 그다음 내일 아침에 또 새벽부터 달리기 하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4K, 8K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등록을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뛰어봐요. 아니 맞아. 라스베가스 대로를 다 막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 가서 물어보고 아침에. 인증 배지는 안 줄 수 있어도 네. 저도 그거 관심 있는데 미리 예약 안 하면 못 뛰는 걸까봐. 그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찾아보니까 우리 그 세션 등록하는 그 메뉴 아시죠? 네네, 웹에. 카탈로그. 근데 그거 말고 다르게 들어가는 게 또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누르면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 네네. 거기서 로그인을 하면은
그 패스에 대해서 에디셔널 피 내고서 결제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예 진짜 레지스트레이션 그 포탈이요? 네, 그쵸.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가지고. 알았어도 어차피.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풀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물어보고 안 되면은 또 한국인 분들 뛰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 누구셨죠? 머신러닝 쪽에. 김성훈 교수님. 네, 김성훈 교수님이 모아서 이제 뛰시는 게 있어서 그냥 거기나 가볼까. 저 궁금한 게 같은 거 있어요. 아니야? 몇 시에 다른 시작하나요? 7시? 5시부터 등록하고 5시 반부터 등록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5시 반부터 달리기, 등록을 하고 달리기 뛰는 건 7시인가? 네,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오늘 일어나신 거 보면 못 뛰어나시죠? 그리고 한국인 분들 하시는 건 6시. 그럼 더 못 뛰시나?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티도 입고 왔잖아. 이거 입고 뛰려고 지금 나이키 아울렛에 사왔어요. 아니 그 티를 입는다고 새벽에 일어나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뛰실 수야 있겠죠. 근데 새벽에 뛰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내일 하는 키노트는 이제 네. 그런 거라서 많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아마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잘 안 들을 것 그러니까 같고. 애초에 그걸 감안하고 지금 달리기 행사, 저녁 행사가 다 그러네요. 지금 몰려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요일 키노트는 그 아마존의 CTO. 그러니까 앞에 CEO는 아마존 웹 서비스 CEO고 목요일 키노트는 아마존닷컴의 CTO가 하는 거예요. 누구죠? 그 이름이 뭐 뭐지? 웨너 보클스인가 뭐 있어요. 닥터 웨너 보고인가. 그분이 하시는 키노트가 거의 정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개발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이 발표하는 게 뭐 람다도 그렇고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도 좀 다르고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맞아. 네. 또 재밌죠. 네. 그리고 이제 끝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그거 하면 키노트급 행사인 이제 저녁에 리플레이라고 노는 행사예요. 사실 키노트는 화요일 거 듣고 리플레이 저녁 거 무조건 가야죠. 리플레이 근데 등록비 30만인 것 같던데 진짜 돈 내는 거예요? 안 냈었어요? 몰라요. 그냥 네, 이야기해본 거고 공짜예요. 공짜예요? 티켓에 공짜고 그 30만 원 써 있는 건 뭐냐면 내 친구가 있으면 그냥 리인벤트 안 보는 친구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티켓이고 엄청 비싸네. 근데 거기에 DJ가 이제 작년에는 뭐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의 노래를 했던 분인데 그 2016년에 처음 왔을 때는 그 누구죠? 제일 유명한 애인데 DJ 유명한 애 있잖아. 어린애 19살인가? 네덜란드. 몰라요. DJ가 뭔지 몰라요. DJ가 뭔지 다 몰라. EDM 문외야 지금. 그 애니멀스라고 노래방. 펠리는 잘 마틴 게릭? 마틴 게릭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빨리 알 것 같았어. 마틴 게릭스가 딱 그 DJ 하니까 그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다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림벤트 참석해서 DJ 노래가 좋네 하면서 이제 재밌게 듣고 한국 갔더니 다 그 노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걔가 다시 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그 샤키랑가 작년에 왔던 DJ도 사실 그 전에 한 번 왔던 사람인데 한 번 더 부른 거래요. 네. 그리고 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DJ가 앞에 있고 뭐 노는 건 재밌어요. 이게 쿵쿵 울리는 게 여기 라스베가스잖아요. 시끄럽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때 물론 그때 이제 파티하다가 옥상에서 총 쏜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네, 라스베가스에 한번 총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플레이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다른 행사였는데 어쨌든 라스베가스는 노는 동네라 이게 이게 엄청 세게 틀고 새벽까지 놀아요. 참고로 WWC는 10시인가 되면 그걸 끊거든요. 네. 락이고 여기 동네 사람 사는 동네니까 여기는 노는 동네를 엄청 세게 틀어서 재밌고 그거 바깥에서 하죠. 아니요 원래는 바깥에서도 하는데 이렇게 돔 같은 걸 엄청 크게 만들어요. 이 비닐하우스 엄청 큰 거 같은 거를. 춥지는 않겠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놀게 하는 거고 술 마시면서 그 DJ는 공연을 8시부터인가 계속해요. 해서 메인 DJ가 맨 마지막 10시에서 12시에 오는 거 같고 그렇게 하고 또 한쪽에는 근데 8시 전에 가면 노는 게 많아요. 예전에로 가면 MLB에서 설치한 이거 배팅 머신? 배팅 머신인데 데이터 분석해주는 게 있었고 또 한쪽에는 예전에는 그 클라이밍 이것도 설치해줬고 또 작년에는 이제 저 진짜 이번에 갈수록 재밌는 게 이렇게 예능에 사는 이렇게 뭐 입고 막 뚱뚱한 볼라고 막 치고 하는 거랑 뭐 오재미 같은 거랑 입고 하는 거 막 그 밀고 막 저기 1등하기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줄이 장난 아니게 길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면 이거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리플레이는 꼭 해봐야 돼요. 이거 막 하고 있다 보면 이제 메인 DJ가 좀 이따 나오니까. 근데 DJ가 음악 막 EDM 열심히 트는데
그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그냥 이거 보고 막 이제 보고 좀 워낙 소리가 세니까 하는데 네. 맨 앞쪽에 보면 춤추고 노는 사람들도 왜냐면 그 30만 원 내고 같이 오는 사람 마틴 게릭스 이런 티켓 엄청 비쌀 텐데 그러면 30만 원에 이거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도 보면 알겠지만 와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우버 기사도 많고 근데 행사가 매번 해도 싸게 들어올 수만 있으면 뭐 만약에 리인벤트에 있으면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들여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죠. 클라우드 관심 없어도 그쵸. 이건 어차피 노는 행사니까. 완전 상관없는 거죠. 네, 그래서 30만 원만 더 내면은 그냥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나 여자친구와 같이 왔으면 만약에 리플레이에 누가 나오는지만 알면 데려올 수 있었겠죠. 이 리플레이에서 신서비스 발표 재밌겠다. 없어요. 저 약간 서비스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에 그 이제 세션들을 수강 신청 방식으로 네. 등록하는데 사용성이 은근히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저는 그러니까 뭐 좋다고요? 제가 느꼈던 사용성 좋다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좋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세션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세션들이 그 이제 그 똑같은 세션 여러 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같은 제목으로 여러 개가 뜨기는 하는데 한 가지 세션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그 밑에 이 세션의 네, 대체 맞아요. 세션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리피트를 한 20번, 40번까지 하는 게 있어요. 다 못 들으니까. 그리고 그 제목 위에다가 커서를 올리면 그 시점에 내가 중복되는 행사가 그러니까 등록해 놓은 강좌가 있는지 그게 다 나타나요. 관심 있는 게 있었다 혹은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얘는 등록할 수 없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등록을 하겠다고 누르면 그거 취소하고 이거 등록하는 버튼이 바로 떠요 또. 맞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어요 저는. 편하죠. 그리고 그게 내 네임 태그랑 연동이 되니까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것도 클라우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잘 유지되는 수강 신청 시스템인데 6만 명이 지금 동시에 막 접속해서 열심히 피 터지게 하는데 이런 건 솔루션으로 팔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찍고 들어가는 순간 또 그 앱에 보면 그 세션에 대해서 설문 평가. 평가할 수 네, 있고 평가를 안 찍고 하고. 내가 예약만 하고 안 들어가면 그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마 세션 신청을 많이 하셔서 그게 더 와닿은 것 같고 낙규님은 아직 많이 거의 안 들으셔서 아니야. 모르겠지만 신청을 해놨어요. 이 중복에 대한 게 개념이 세션 3,900개나 되니까 누르다 보면 거의 무조건 중복이어서 그쵸. 일반 서비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중복인 거 막 선택되게 하고 막 기존 거 사라져 버리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못 짜.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의 행사들 몇 개 보면 내가 짜면 막 여러 개 나오고 내가 대충 짜보고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근데 3,900개나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뭐 원트랙은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는 거고 투트랙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 되는 건데 이제는 이제 그냥 못 듣겠다 뭘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한 8개? 트랙이 아니죠. 8개가 아니고 방이 지금 그러네. 호텔이 5개. 호텔이 5개. 호텔이 5개고 호텔마다 지금 제가 갔던 그 세션만 해도 방이 8개 있고 8개 있고 그게 아래층 있고 극장 맞아요. 있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동시 진행이.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컨셉이 없는 거죠. 그냥 원래는 컨퍼런스 가면 그냥 한 트랙에만 거기서 앉아있고 대로 막 보통 하고. 듣잖아요. 그쵸? 귀찮으면 한 트랙에 앉아서 듣기도 하는데 하루 종일. 근데 이거는 뭐 장난 아니었어. 어. 이거 호텔과 호텔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진짜. 네. 듣고 싶은 거 이제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20분 차에 그럼 못 가. 그러니까 분명히 옆 호텔인데 20분 차이면은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호텔을 넘어가는 건 20분씩 걸리죠. 네. 네. 여기 베네치안이랑 어디 붙어 있나? 팔라조. 베네시안 팔라조는 팔라조 없잖아요. 베네치아. 팔라조도 있다. 네, 있어요. 여기 팔라조랑 부만 붙어 있고. 약간 아리아랑 MGM이랑 나름 같은 곳에 네. 있는데 그것도 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게 지금 말한 게 다 호텔 이름입니다. 네. 베네시안, 팔라조, 팔라조, 아리아, MGM 또 MGM. 뭐였죠? 앙콜? 벨라지오? 앙코르? 벨라지오는 그거 벨라지오도 아니에요? 맞아요. 벨라지오 벨라지오야? 앙코르. 세션이 그러니까 원래 팔라조는 메인이 아닐 거예요. 네. 그냥 몇 개만 이제 세션만 있는 거고. 앙코르도 있다. 네. 앙코르도 있고. 아니, 너무 멀어요. 예, 이게 그냥 밖에서 보면 건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에 들어가면 엄청 높고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지하 그럴까? 세계잖아.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요. 네, 이게 엄청 또. 복잡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이 허허 벌판이라서. 그래도 기업 미팅은 또 호텔에서 하잖아요. 그쵸. 기업에서 왔다 갔다. 네. 기업 미팅 가면 호텔방 좀 큰 거 잡아놓고 거기 방 만들어 놓고 아니면 엑스포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밥 먹는 데가 CP 그 줄 섰다는 거기예요?
아침밥 먹으러 가봤어요. 지하 주차장 같은데. 네. 지하 주차장 같은 곳. 네, 그거 엄청 넓은데. 맞아요.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거기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의 키노트급이요. 거기 한번 체험해봐야 돼요. 저희 이제 메가존에서 아침밥 주니까 좀 좋은 카페 가서 먹긴 하는데 선착순으로 그 밥 먹는데 주차장 꼭 체험해봐야죠.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아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빠졌어요. 오늘 점심에. 근데 저는 아직 이제 베네치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리아는 등록할 때 한번 갔었거든요. 원래 호텔이 다른 데 있었어서.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진짜 네 여기까지. 저도 이제 어제 데이터독 미팅하고 오늘 이제 데이터독 영상 찍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데이터도 영상은 왜 찍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독 저희가 STD 아웃에서 아마 데이터독 낙교님이랑 썼던 이야기도 많이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게 봐주기도 하고 이제 한국 지사가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다가 데이터독이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하는 김에 데이터독에서도 이번에 여기 온 김에 여기 웬만한 회사 다 와 있잖아요. 네. 사례 영상을 여기서 한 번에 찍겠다 이런 효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해주고 똑똑해. 이런 방을 호텔 하나를 빌려놨어요. 구조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그 보라색 데이터독 스크린을 딱 설치하고 의자도 그 영화 감독들이 앉아서 인터뷰할 때 쓰는 거 이렇게 딱딱 설치하고 조명 이따만한 큰 거 2개 해놓고 카메라 막 2개 해놓고 마이크 해놓은 다음에 불러가지고 우리 아까 마이크 빌리려고 했던 그런 데서 다 세팅해 주고.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그래요? 거기 보면 다 데이터독 그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세팅된 데이터독 것 안에 같아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다- 데이터독 진짜 크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엑스포에서도 보는데 그렇죠. 메인 하고서 옆에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진짜 크긴 하고. 데이터독이 돈 벌만하죠. 네, 이번에 그래서- 상상했잖아요. 데이터독 이제 거기 가서 영상 찍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처음에 질문지를 간단하게 받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 너무 힘들었어요.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어디 아무튼 나와요 그 영상을?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쓴다고 이게 그 마지막에 동의서 쓰면서 했죠. 이 동의서에 지금 이거 팔고서 이거 가져오셨어요. 이거 완전 레어템이에요. 지금 CP님이 데이터도 후디를 입고 계신데 제가 이 디자인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안 나와요. 인터넷에 없어요. 아 데이터독에서 파는 굿즈로. 데이터독에서 파는 굿즈에 안 나오고 네, 레어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뒤에 저도 좀 이따가 아까 봤는데 뒤에 택에 룰루레몬이라고 혹시 룰루레몬 아세요? 여기 다 모르시네. 그러게요. 룰루레몬이라고 요가복 중에 진짜 비싼 브랜드가 있어요. 진짜 비싸진 않아. 엄청 비싸진 않은데. 비싸죠. 근데 이제 보통 요가복을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가지 않으니까. 비싸네요.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높아서 가격대가 이제 10만 원대부터 이렇게 쭉 있는 거. 부자라서 그래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아무튼 이게 룰루레몬 거고 해서 이거 보자마자 저랑 같이 갔던 한국 직원도 이쁘다고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데이터독 직원들도 이거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영상용으로 영상 찍는 사람들만 주려고 이렇게 한 8개 정도 있더라고요. 영상은 어떤 것 때문에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독 사례? 뭐 데이터독 우린 잘 쓰고 있다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찍는 용인데 제가 상대적으로 트래픽을 작은데 어떻게 하다 찍게 됐어요. 다음에 찍으면 이제 다른 부분 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이거 받았으니까. 저희가 트래픽이 적을 때 썼는데 아마 처음에 메가존이랑 계약하면서 약간 지사 처음 생길 때 초기 사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 통해서.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잘 글로벌리하게 그러니까 데이터독 영상 유튜브를 갔더니 사례 영상이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독이 진짜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저기 아래 부스는 비싸니까 여기 호텔 잡아놓고 호텔에서 어차피 여기 웬만한 사람들 다 와 있으니까 시간 딱딱 정해져 있어. 한 30분 단위로. 그럼 한국 사람만 불러가지고. 찍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외국 사람들이 다 이거 메이크업이랑 이거 방송 촬영하고 이 사람들 한국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여기 지사에 있는 분이랑 저랑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거 편집할 때는 데이터독에도 한국 사람 많다고 편집할 때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라서 편집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하시더라고요. 거였구나. 편집은 이제 거기서 하실 것 같아요. 멋있어. 그래서 전 이거 받은 걸로 만족해요. 원래 찍으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런 저희도 거 처음 지금 해봐서.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게 단체티 만들려고. 그쵸. 당근마켓 단체티요.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룰루레몬으로 가시나요? 이미 나이키로 정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돈 써서 파타고니아로 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단체로 잘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 한국이 지금 그 유명한 파타고니아 한국의 품절이에요. 어느 매장에 가도 그게 없어. 레디스 랩에 그 단체티 한 거나 뭐 저희가 투자받은 회사 구더터 이런 데는 이제 미국 파타고니아로. 회사니까 이걸 한 거 같은데
파타고니아로 단체복을 안 해준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생각이 없고. 미국에서도 안 해주는데 잘. 그래서 그때 기사 나왔던 게 어디 월스트리트인가? 실리콘밸리인가? 거기서 월스트리트라는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제 안 판다고 그냥 안 판다고 한다고 막 그런 기사 썼었거든요. 되게 약간 샌프란에서 시작한 건가 봐요. 맞아요. 샌프란. 그냥 샌프란에서 차 타고 지나가다가 파타고니아 매장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거저거 봤는데 거긴 다 팔더라고요. 좀 특이한 회사긴 한 것 같아요. 전 좋은 거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당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는 제일 받으셔야죠. 좋은 굿즈 여기 와서 아 받아가는. 진짜 이거 생각도 없어.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것 같아. 내가 산 모든 옷 중에. 네. 또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오늘?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일단 네. 힘도 들고. 네, 다들 벌써 지치신 한 것 시간 같습니다. 저 유튜브도 해야 될 수 있어요. 아 맞다. 유튜브 해야 돼요? 몰라요. 네, 여기까지 유튜브 하시죠. 찍으셔야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게스트 감사합니다. 네, 수성님도 안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Standard output. FM.